저희 주일학교가 생기고 이런 자리, 공식적인 자리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필요가 많이 있고 또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보내주셔서 같이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귀여운 우리 귀엽지 않나요 아직은?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항상 이게 떠오르거든요. 꽃이 떠오릅니다. 아닌가요? 네, 아이들마다 아마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아마 비전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아마 노력하고 계실 거고 저희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는 한 주일학교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런 규모가 없었어요. 그냥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초등부, 중등부 이런 구분은 없고 인원도 적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 그대로 소꿉장난처럼 재밌게 지냈던 시간도 있었는데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서가 생기고 유년부가 생기고 초등부가 생기고 중등부, 고등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맞춤형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 그 때에 맞춰서 이 교회로 오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청소년기에 바른 말씀으로 좀 아이들이 신앙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이 간절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먼저는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2023년도잖아요. 올해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활발하긴 하지 못했고 이제 올해 완전히 마스크도 다 벗고 학교에서도 이제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변화는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사회의 변화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청소년기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에 대한 생각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또 취업 전망, 사회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생활과 또 친구 관계, 사회 신뢰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 기간에 가장 큰 피해자다. 대부분 뭐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핸드폰이나 뭐 PC 여기에 이제 매몰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 뭐 놀이 문화도 일단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아마 그런 시간이 거의 한 2, 3년이 지났잖아요. 그 직격탄을 맞은 친구들이 지금의 중3과 고1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도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쭉 보면은 중3하고 고1 아이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영향들도 많이 가중이 됐다. 원래 사춘기 자체가 힘든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건 잠깐 넘어갈게요. 성취도도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초3에서 고2까지 이렇게 학업 성취도 평가를 또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요. 이 시간에는 이 자리가 어떤 성토의 자리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회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아직 마스크 안 벗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중고등 예배 와서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또 밝게 또 조금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누고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네,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을 저희 주일학교 전체 표로 잡고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이 이제 몸이 커고 고3 졸업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 모든 면에서 신앙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아이들로 배출을 하고자 한다. 이런 뭐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 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근데 참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실 거고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실 텐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청소년기 아이들 데리고 성경 읽자, 우리 기도하자 하는 게 아이들 자체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어렵죠, 사실은. 네. 오전에도 설교가 길고 오후에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좀 즐거움, 친교 이거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잠시의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일반 교회랑 다른 게 없잖아요. 뭐 동호회 활동하고 뭐 부서별로 뭐 어떤 뭐 운동 동아리 한다든지 음악 동아리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말씀 때문에 모였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자라는 그런 중심 가치를 가지고 왔으니 좀 어렵지만 아이들이 좀 몸을 비틀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포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교리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좀 생활하는 게 좋은지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구원도 이제 적어도 1년에 2차례 정도는 구원을 선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현충일이어서 애국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이렇거든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화론은 옳고 창조, 성경에서 말하는 건 틀렸다. 그 얘기를 주구장창 들어요. 책에서든 뭐 어떤 모든 매체에서든지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자 성경 공부해보자 하면 하품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7일이라는 시간 중에 6일을 세상에서 이렇게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고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는데 뭐 게임이 안 되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질적인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는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그런 생활적인 거라든지 교리적인 측면도 아이들의 눈높이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지만
그 시간을 가장 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게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표어에서 말씀 보시다시피 경고와 교육이 또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고는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을 예측하고 그 일을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아이들의 언행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보였을 때 선생님들이 아마 부드럽게 얘기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도, 그러니까 꼭 성경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끔 활동도 또 기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 한 구절로 변화가 완전히 되거나 이건 많이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그런 훈련도 많이 시키고 있고, 분반 때는 설교 중고등부에서 했던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그 아이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이렇게 하는 과정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생활적인 측면들,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다루고 있는데, 세계적인 명문 학교들의 교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키워드를 좀 적어드렸어요. 첫 번째는 학문에 대해서 되게 정직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다든지 했을 때는 엄청 강하게 이걸 제재를 하거든요.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하도록 학교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한번 이걸 보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나아갈 방향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석과 시간 엄수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강령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복장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아마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학교에 교칙이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뭐 외고나 뭐 자사고, 자유형 사립고, 아니면 또 특목고 이런 데가 더 교칙이 세거든요.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기준을 두고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그 교칙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지금 프린트 이제 나눠드렸던 거예요. 뭐 이미 홈페이지나 밴드에서 보셨을 내용인데, 이런 세계적 명문 학교들의 교칙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되겠죠. 우리 교회 학교 목표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 교칙에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소개를 했지만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교칙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너 자신부터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프린트 자료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PPT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먼저 아이들에게 인사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먼저 밝게 인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시간 엄수, 예배 시간에 적어도 10분 전에 좀 자리에 와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뭐 용모와 복장 부분도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몸매를 드러내는 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하도록. 또 아이들 이제 덥다고 해서 막 반팔 반바지 입고 오는 친구가 간혹 있어요. 이제 새로운 친구 중에. 근데 운동복이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운동복은 부서에서 신체 활동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도록 한다. 머리 길이에는 제한이 없지만 남학생 경우에 머리카락이 귀와 뒷목을 덮지 않아야 되고, 색조 화장, 과한 화장, 염색, 문신, 매니큐어 등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시면 여기 용모와 복장하고 미디어 기기 이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아마 가정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미디어 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주일에는 핸드폰을 부모님에게 맡겨라. 또 더 가능하면 아예 집에다 놓고 오면 좋겠다.
뭐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주일만이라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같이 모인 우리 친구들,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데 핸드폰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자꾸 분산이 되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했었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정규 주일학교 교육 시간 이외에 교회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같은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세상의 문화 놀이들, 그러니까 뭐 온라인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 게임 방송 신청한다든지 뭐 아이돌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도 양심적으로 알 거거든요. 이걸 교회에서 해도 괜찮나? 아마 조금 찔리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자제해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성 교제 부분. 본 교회에선 주일학교 학생은 교회 내에서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이나 사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장시간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면 좋겠고, 또 뭐 이성교제 사실을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학교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그 사실을 굳이 교회 친구들에게 알리는 그런 거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면 부모님들 같이 좀 이렇게 같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 아이들 간에 이제 아마 어른들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대화를 좀 자제하는데 자기들끼리 놀거나 조금 친한 친구들끼리, 교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 뭐 조금 도를 지나치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우 간에 얘기를 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대화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뭐 아이들 또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언어적으로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설물, 교회가 뭐 4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또 교회 내에서 과격한 신체 활동으로 본인이 뭐 다친다든지 뭐 기물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과 이제 나누었습니다.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주중에 아마 아이들 부모님들께 그 상담 카드 온라인으로 카톡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시는지, 그리고 주일학교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돕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 40% 가까이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전체 제적 중에. 그래서 좀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니까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번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성 문제, 또 성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교사 선생님들끼리 좀 논의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할지는 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핸드폰 사용 부분. 어떤 분은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절제하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냥 금지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들의 약속해가지고 10가지 지금 프린트 드렸잖아요. 뭐 교칙이라면 교칙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약속입니다라고 공유를 했지만 뭐 제재의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지켰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양심에 맡기고 또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라는 정도지 뭐 그 이상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교회 내에서 핸드폰 사용 부분은 이따가 이제 그 각 학년별로 모이실 거잖아요. 그때 한번 좀 리얼하게 그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이렇게 공표를 하고, 좀 반반이다 이러면 좀 더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비슷한데요. 좀 같은 믿음의 친구들끼리 우정을 쌓고 좀 더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선생님들과 친교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네, 고등부로 가겠습니다. 고등부도 이제 공통적인 내용도 있고 조금 이제
성인을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생의 선배들, 멘토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이렇게 어떤 달란트들이 있으신 형제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한번 각 직업 특성상 초청해 보기도 하고 뭐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부와의 연계 활동.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 선배들과 이제 고2, 고3 이런 친구들이 좀 만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핸드폰 사용. 중등부랑 고등부랑 뭐 공통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좀 같이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뭘 부탁하냐는 거냐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각 반 선생님들과 이게 만나실 거잖아요. 근데 만나실 때 서로 친절하고 예의 있게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부탁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조금 대변하자면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후를 다 말 그대로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걸 뭐 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을 매주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아마 형제자매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막 어떤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한테 막 컴플레인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보자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인데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긴 할 건데 감정이 상한 채면 이게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 때 같이 좀 친절하게 잘 얘기해 주시면 친절하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주일학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나 생각들 뭐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좀 소통하고 싶다는 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냐면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제3자, 그러니까 전혀 주일학교와 뭐 자녀가 없다든지 뭐 관련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혀 교회학교 교사분이 아닌데 그런 분하고 얘기를 하면 일단 그분 얘기는 들으시겠지만 내용을 모르시니까 뭐 어떤 피드백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답답한 생각이 있으셔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신 건데 거기 그 진위가 왜곡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뭐 상담할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어려우시면 뭐 다른 부서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빠른 서비스로 네, 상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